국회 본청 앞에 나와 있는 토파원 박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파헤쳐 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국회 토파보기. 오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의사 정족수는 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족수는 왜 중요하죠? 한 표가 부족하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몇 표가 부족해서 아예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뉴스에서 들릴 때가 있거든요.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국회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해답을 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보죠. 저분께 한번. 안녕하세요.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입법조사처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법조사처요? 네. 이 건물 안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기가 국회 입법조사처네요. 우와.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자, 여기인 것 같거든요. 오, 저기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러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예,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질문이 정족수는 왜 중요한가요? 이거였어요. 네. 정족수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족수라는 것은 국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국회의원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네. 의, 네모, 정족수 앞뒤로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의, 사, 정족수.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최소 몇 명이 모였을 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걸 결정한 거는 의사 정족수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국회는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5분의 1이 5분의 의사 정족수 1. 요건입니다. 달달 외우겠습니다.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모여야 그 회의는 인정이 된다, 효력이. 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예. 있다. 의결 정족수는 뭔가요? 네, 의결 정족수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 어쨌든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의원 수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의결 정족수 요건은 한 가지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게 이건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3분의 2라고 생각했어요. 3분의 2는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라고 해서 훨씬 더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네. 대통령 탄핵안, 국회의원을 제명하는 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도 헌법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가결될 수 있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안건의 중요도가 의결 정족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족수라는 게 중요한 의미는 국민을 대표해서 어떤 걸 의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족수가 중요한 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출연자가 질문하고 진행자가 답하는 거꾸로 퀴즈! 왠지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제가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표결 결과 찬성 의원 150명, 반대 의원 150명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 안건은 가결된 걸까요? 부결된 걸까요? 가결이면 O로 답하시고 부결이면 X로 답해 주세요. 어렵네요. 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정확하게 반반이 나왔으니까. 네. 반반이 나오면 네. 이게 정말로 찬성한 쪽에선 찬성으로 봐야 된다. 반대한 쪽에선 반대로 봐야 된다고 싸울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 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라고 아예 4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부결이 되면은
바로 다음 회의에서 네. 이거를 재표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재표결 해야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일사부재이 원칙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부결된 안건은 그 동일한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열릴 때까지 또 이렇게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 세 번째 질문.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네. 표결 시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한이 있으면 O, 제한이 없으면 X. 있다. 있다. 네. 이건 사실 yes and no 두 가지 다 답인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안을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표결 시간 제한이 특별히 없고요. 아, 그래요? 예. 탄핵소추안과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되게 중요한 안건이죠. 이거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된 걸 기준으로 해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국회법에 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아니, 근데 연구관님, 이렇게 까다롭게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이런 것들을 정해놨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나요?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개헌안의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2? 그렇죠.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네. 있어야 개헌이 되는데 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을 제안을 해서 네.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의원 수가 몇 명이냐면 203명이었어요. 203명. 예, 네. 가결이 되려면 3분의 2가 몇 명이 되냐면 135.33333333명입니다. 아. 여기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규칙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정당성을 갖는 그렇죠. 건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 버리면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리는 무너집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의결 정족수,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아,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본회의 표결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잣대입니다.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들이 어떻게 내려질지 다 함께 지켜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